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잘 운영하여 우리 가족 남부럽지 않게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50이 넘으면 남편도 좀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바람을 피워요. 이번엔 회사 후배라네요. 29, 제 아들 또래.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짓은 너무 뻔뻔해서 웃기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몰래 남편의 톡을 보게 됐거든요. 오늘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나요. 그 밑에 제 남편이 달아놓은 답글. 우리 땡땡이 덕분에 내가 더 힘나지. 이걸 보고 저는 캡처조차 못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제가 남편께 의례적으로 따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장난이야. 톡은 그냥 장난일 뿐이라고. 장난이라고요? 30년 같이 살면서 저에겐 단 한 번도 장난치지 않았던 사람이 왜 젊은 여자한테만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야 라면서 억지 변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말했죠. 나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 밥 차려주고 집 치우고 옷 다리고 병원비 내고 대출금 갚아주고 충분히 신경 써줬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면 뭐가 관심이냐. 이젠 싸울 기력도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좀 덜 예민하면 되지.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예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구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작년 결혼기념일 날도 기억나요. 제가 몰래 저녁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남편은 출장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날 내연녀 생일이라 호텔 레스토랑에 있었다네요. 지인이 우연히 보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둘이 커플 패딩 입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도 밥상 차리고 있었어요. 익숙해져서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희 남편 또 바람 피우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너 때문에 울 아들 스트레스 받는다. 그 여자애도 아무 잘못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요. 라고 소리쳤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남자는 다 그래. 참아야지. 분노가 솟구쳤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막장인 건 지난달 일이에요. 남편이 내연녀에게 회사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우연히 회계 서류를 보게 됐거든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테니 나중에 갚아. 절대 갚지 않을 게 뻔했어요. 저한테는 작은 돈 하나 쓸 줄 모르면서 젊은 여자에게는 그렇게 쿨하게 돈을 준 거예요. 아들 얘기도 해야겠네요. 아들이 저를 보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는 안 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울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 상황을 다 안다는 걸 아들은 이제야 눈치채는 거니까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를 위하는 마음에서 엄마 더 이상 참지 말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루는 부부 모임에서 장난처럼 친구에게 나도 바람이나 피워볼까 했더니 남편이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너는 여자 주제에 그런 말이 나와? 자기한텐 권리이고 저한텐 금지인 것인가요? 이게 그 사람의 논리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집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남편의 독재였다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면서 회식이 길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내연녀 함께 술집에서 늦게까지 있었다가 호텔까지 다녀온 걸 아들에게 들키게 됐고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죠. 아들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또 그 여자 만나요. 제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들 눈치 보느라 참았죠. 그날 밤 제가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 한잔 하면서 생각했죠. 이 집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남편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젊은 여자에게는 모든 걸 허용하고 저한테는 작은 말 한마디조차 금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에게 선물을 했더라고요.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한테는 작은 생일 선물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네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내 아들은 나무랄 데 없는 남자야. 아, 진짜 폭발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죠. 아들도 그걸 보고 상심했어요. 엄마, 아빠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제가 그냥 둘 수는 없었죠.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폭발했고 동시에 체념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작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큰 복수는 아니에요. 단지 제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즐기고 작은 자유를 누리는 것.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남편 잔 대신 제 잔에만 따르는 것. 저녁에 혼자 와인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게 작은 복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압박했죠. 남편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안 참아요, 어머니. 그렇게 제 마음을 굳히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점점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내연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 전화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친구야 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친구, 나는 30년 동안 친구였던 적은 있나? 아들과도 갈등이 반복됐어요. 아들이 아빠와 자주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을 말려야만 했죠. 아들은 속상해하며 저와 남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이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사건과 갈등이 남편과 시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 울분과 체념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요. 그제서야 진짜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야겠다고. 이제부터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도 아들의 충고도 제 삶을 막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그들보다는 나를 위해 생활했어요. 작은 자유부터 차근차근 누리기. 남편 밥상 차리지 않기, 세탁 정리 안 하기, 아침에 커피는 오직 내 잔에만. 정말 사소하고 작은 복수지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감정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내연녀와의 연락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편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이 50 넘어도 남편의 바람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바람이 저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나의 마음은 곪아가고 있었다는 것. 30년 동안 쌓인 분노, 울분, 체념, 상처. 이제는 저를 위해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울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편을 들어주고 아들은 상처받고 저는 지쳐있고 이제 남은 건 이혼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제 마음속 갈등뿐이에요. 혼자 술 한잔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내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 눈앞에는 자유와 해방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30년의 세월과 추억이 발목을 잡아요.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릴 뿐이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